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아태민 주식TV입니다. 기업 내용을 알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주식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여러분들 5분만 시간 내서 기업 내용을 살피고 투자하십시오 하는 의도에서 오늘은 5분 만의 시리즈 75번째 시간으로 LB세미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은요, 후공정 업체다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공정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기관들이 제법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수를 하는지, 그다음에 LB세미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서 아태민 치시면 제 유튜브도 나오고 제 카페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5분만 시간 내셔가 리포트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LB세미콘이 어떤 회사인지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역시 이 제품이 스마트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매출은 작년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좀 잘한 거죠. 근데 순이익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본금이 219억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큰 단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시스템 반도체 한다는 말은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분 흔히 비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죠? 네, 그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메모리라는 건요, 여기는 센서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DDI, PMIC 이게 핵심인데 밑에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리콘웍스 이런 것들이 매그나칩 이런 것들의 주 고객이다 하는 거고요. 최대 주주가 LB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집안의 반개입니다. 반개. 그래서 LG 실리콘웍스가 LG 직계 아닙니까? 실리콘웍스 일을 하다가 삼성전자 일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거고요. 자, DDI 설명을 좀 드릴게요. DDI는 뭐냐 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다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PC 같으면 CPU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야 디스플레이 켜 이런 명령을 한다면 DDI가 중간에서 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에 전달합니다. 각 DFT 소재에다가 켜, 온, 오프, 켜, 꺼, 그 다음에 색깔을 진하게, 연하게 그런 하는 중간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MIC는 뭐냐면요, 파워 매니지먼트 IC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보면 각 들어가는 전압은 똑같으나 각 부품이 필요한 전압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맞는 전압을 변화시켜 준다. 스마트폰에는 대여섯 개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군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고객들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여기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가고 또 애플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기는요 상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워낙 코로나 때문에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작년 대비 매출이 늘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럼 LB세미콘이 뭘 하느냐? LB세미콘이 하는 거는요, 자, 범핑, 그 다음에 프로브 웨이퍼 테스트, 범핑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범핑이란 게 뭡니까? 한다면요, 자동차 범퍼 있잖아요. 우리가 툭 튀어나온 걸 범퍼라 그러죠. 툭 튀어나온 거. 그래서 이 칩이 있고요, 반도체 칩이 있고, 여기 기판이 있다. 그걸 연결해 주는 게 동그란 돌기름 만드는 겁니다. 옛날처럼 와이어로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직격을 할 수 있는 동그란 구슬 같은 걸 만드는 이걸 이제 범퍼라 그러거든요. 이걸 만들어 주는 게 범핑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달도 빨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작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근데 범핑이 상당히 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주로 요즘은 금으로 범핑을 해요. 금으로 범핑을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요, 미세화에 좋거든요. 비싸긴 하지만 미세화에 좋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 범핑하고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WLP라는 게 뭐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웨이퍼 레벨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상태에서 전에는 뭡니까? 전에는 반도체 웨이퍼를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잘라가지고 패키징을 했는데 이제는 웨이퍼 상태에서 범핑하고 테스트까지 다 하고 자릅니다. 그래서 작게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으면 범핑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 그랬잖아요. 범핑은 삼성전자 자회사 스페코가 하고 스페코가 주로 합니다만 어쨌거나 LB세미콘 이런 데도 네페스 LB세미콘에도 외주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품을 공정별로 매출 구성을 보면 범핑하는 것이 한 29%, 그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 하는 게 한 20%. 이렇게 하면 LB 루셈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지금 본사가 하는 일이고 LB 루셈은 자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회사. 자회사가 연결로 잡혀 있는 거죠. CFO란 건 뭐냐면요. 칩온 필름입니다. 칩온 필름이라고 해서 이 필름이 폴리이미드죠. 요거는 지금 다 수입품입니다. 지금은 국산으로 지금 PI 첨단 소재가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I에다가 DDI, 이 칩이라는 게 DDI거든요. DDI를 올리는 것. 그 공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주로 쓰입니까 하면 우리가 베젤리스, TV 같은 거 있죠. 베젤리스를 하면 이거는 굽힐 수가 있죠. 필름이가 싹 굽혀서 베젤 없이 끝에 이 DDI들 화면 디스플레이 끝에 DDI가 들어가는데요. 요래 가지고 살 뒤에서 살 돌려서 하면 되죠. 굽히면 베젤이 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전에는 LG 것만 하고 먹고 살았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 삼성이를 받아오기 시작하면서 2018년 하반기에 OLED DDI를 받아오면서 이때부터 확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초만 하더라도 4%였는데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 고객이 됐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DDI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애플 같으면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애플은요 아이폰 할 때 DDI 업체를 지정합니다. DDI 업체는 이거 써 저거 써 딱 LG 디스플레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LG는 주로 실리콘웍스를 당연히 자회사니까요 LG 디스플레이가 하는데 애플이 야 이번에는 삼성 쪽으로 줘. 그러면 삼성이 이제 LB 세미콘에도 주기도 하고 또 다른데 네페스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mm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8인치죠. 300mm가 12인치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8인치는 우리가 아날로그 반도체, 소리, 빛 이런 거, 이미지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300mm는 OLED 패널에 사용된다. 스마트폰용이다 하는 거고 PMIC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회사의 앞으로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PMIC 쪽이 삼성이 재고가 많아서 상반기에 재미를 못 봤는데 앞으로 볼 게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테스나가 주가가 강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테스나는 뭡니까? 이미지 센서를 주로 많이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DDI 쪽은 네페스라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LB 세미콘이 하다 보니까 이 집들이 상대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나빴죠. 테스나는 이미지 센서는 뭐 삼성이 일본 소니를 2030년 이전에 꺾겠다. 집중 육성하면서 DRAM 라인도 이미지 센서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업체들이 이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차 밴드로 올 상반기에 밴드로 선정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재료죠. 지금까지는 DDI 중심으로 해서 PMIC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미지 센서까지도 하게 된다. 요거는 분명 다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 연 한 250억, 여기 좀 규모가 좀 작아서 아쉽지만
잘하면 올해 말부터 발생한다. 이 발생을 하면요, 이거는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겠죠. 이제는 이쪽으로 늘어나 엘비루셈 아까만 치본 필름 말씀드렸죠. DDI를 폴리이미드 위에다가 DDI를 이렇게 실장하는 것. 여기에 이제 치본 필름인데요. 좀 어려운데 COG라고 되어 있습니다. COG. 이 G는 글라스입니다. 유리에다가 DDI를 올리는 거. 원래 이거를 했었거든요. 이 LB 세미콘은. 그러다가 LG 그룹으로부터 요 LB 루셈을 인수해 가지고 COF도 하고 있다. 짭짤하죠. 네, 그런 회사군요. 그래서 지금 LB 세미콘은 실적이 이렇게 올해 주당 수익 4,480원 정도 예상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저평가입니까? 9,400원인데 저평가라고는 하기는 좀 힘들죠. 실적으로 볼 때. 자본금도 200억이 넘고. 그래서 결론은 저평가는 아니다. 근데 상대 비교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회사가 네페스라고 했죠. 네페스가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매출도 비슷합니다. 다만 네페스는 자본금이 한 110억대, 115억 정도 되죠. 자본금이 작아서 탄력이 요즘 네페스가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LB세미콘도 꿈틀거리죠. 근데 네페스보다 자본금이 커서 상대적으로 무겁다. 그래서 단타 위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비교는 어떻게 네페스의 제가 볼 때는 네페스 매출도 비슷한데 재무구조는 좀 부족하고 자본금이 크니까 제 판단은 네페스의 한 70% 정도 시가총액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주가는 어떤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그래서 네페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페스가 지금 7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7,898억입니다. 한 8천억 가까이 돼요. 8천억. 8천억 정도. 네페스를 만약에 8천억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70%면 얼마가 됩니까? 7, 8, 5,600억 정도 돼야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100억이니까 한 52% 수준이라서 좀 더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다는 개념인데 전체적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좀 저평가라고 표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드리면 이 종목은 좀 단타, 지금 주가 수준 단타가 좋겠고 보시다시피 엉덩이가 자본금이 200 수급이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긴 양봉이 하나 나오구나. 한 이틀 2, 3일 오르면요. 무조건 좀 팔아주는 게 좋겠다. 팔고 다시 받아야 된다. 하면 엉덩이가 꼬꾸라지고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이것도 팔아주고 볼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좀 단타 위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네페스 주가 흐름을 염두에 두고 눈치 매매를 할 눈치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전체적으로 2000년 하반기는 한 요 정도 고점과 요 정도 저점 사이를 요 정도 저점 정도 볼까요? 좀 주요하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쯤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한 CIS 매출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아시면요. 시스템 반전 후공정은 다 아신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분만 시간 투자하십시오.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하태민 주식TV의 하태민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